우리 이제 따릉이로 갈게요. 따릉 이준석. 따릉이. 복잡하게 꼬아놓으면 몰라요. 김남국 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제1기 SW 소프트웨어 소마 SW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같은 기수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소마 과정에 합격해서 참여했던 분도 지원자들 모두가 당연히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한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됩니다. 축하합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따릉이. 아 따릉이. 근데 따릉이는 진짜 서울시에서 공유 정책으로 정말 성공한 정책인데 예. 이렇게 비하되는 것은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데 다른 별명을 재밌는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따릉이를 이벤트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별명이 붙은 거예요. 재밌잖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정말 빼박인 겁니다. 김남국 의원 정말 잘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최종 보고서에 갑자기 사라지는 기타 졸업 후 미취학 그 인원이 다 어디 갔냐 전체 탈락했는데 왜 이준석은 그 안에 있냐 했었는데 이걸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마에스트로 1기 교육생 100명 중에서 대학교 대학원생도 아닌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이 프로필을 보면 이준석이에요. 대통령 과학 장학생 너 하나야. 그냥 안 먹었다고 했던 그 장학생. 근데 원래 다른 프로필에 보면은 여기에 위에다가 대통령이랑 밥 먹었다는 이야기도 써놨더라고요. 경력이야 그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진도 그렇게 붙이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월요일에 했던 방송에서 정정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에스트로 1기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요. 근데 2단계는 이준석이 패스를 하지 못했어요. 1단계까지만 참가를 합니다. 1단계는 그 이제 역삼동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2단계에 이제 들어갔던 30명이 CES 라스베가스 간 거기 때문에 이준석은 라스베가스까지는 못 갔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이 라스베가스는 못 가도 그 창업지원금 7천만 원은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됐지 뭐. CS 가서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진밖에 안 남는데. 네, 그 부분 좀 정정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뭐 말이라도 해야지. 그동안 페북으로 엄청 많이 까불지 않았습니까?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한테 계속 말대꾸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나왔나 어땠나 했는데 황대산 이 같이 뽑았던 뭐 위원장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사람도 30대 초반이었어요. 한마디 트위터에서 거들었다가 완전 지금 폭망했죠. 함부로 거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에 공문이 다 나와 있는데 본인이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완전히 덤태기 쓰고 있죠.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진영과 진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중동하고 국민의힘은 문준영 씨를 지금 연일 까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단독 문준영 면접 날 자기소개 첫마디 전 문준영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대통령 아들이야라고 했다는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저는 박준영입니다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문준영입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문준영입니다로 살짝 바꾸면 나 대통령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아들을 진짜 일반인이 모를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는 그런 식인 거거든요. 뭐 1위를 뭐 했고 뭐 면접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걸 깔려면 나경원 딸을 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경원입니다. 이게 더 악질이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경원 딸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까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이야기 돌아와 보면 이준석 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이준석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전형에도 없는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졸업생 1명 당첨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금도 받고 온갖 뭔가를 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준석은 그게 클라스 스튜디오 이런 걸로 그 이력을 발판 삼아서 정치권 진출해 버립니다. 예. 국가 장학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준용 씨 건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을 구워 삶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 지원서하고 무슨 뭐 자료면 자료 같은 거를 내고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같은 선상에 엮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문준영이 아티스트로서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는 이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그 지원했던 곳에 규정에 대통령 아들은 안 됩니다라고 쓰여 있지 않는 한 문준용이 가든 상관이 없는 건데 이준석은 추정컨대 아버지 백이 작용했을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규정이 없는 거를 위법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그 규정을 갖고 이준석이 답을 하기를 아무 문제 없었다가 아니라 이 자체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이명박 그 시절에 이준석은 지켜진 룰을 안 지키고 거기에 당첨이 돼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의 해명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다 직관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검토 한 번 안 해보고 전화상으로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공무원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문준용 씨를 어떤 불법 어떤 그런 편법하고 엮으려고 하는 이 조중동의 작태가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공공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해본 사람들은 느낄 텐데 그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 있잖아요. 과도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조달청 그 입찰하는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과거에는 그 구매 제안서를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대면 PT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비대면으로 각자 자리에서 그냥 PT 파일이 오면 그걸 보고 점수를 매겨서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합산 점수를 매겨서 그러니까 그 합산 점수를 낼 때 어떤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겼는지도 다 가려져요.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는 실무자가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점수만 합산해서 그 입찰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로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제안한 그런 공공기관 사업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든 조카든 무슨 와이프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인정받아서 먹고 살려면 이거를 계속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나경원처럼 뭐 교수님한테 점수를 바꿔달라고 했다든지 우리 엄마 나경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면접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형준 와이프. 아이고 교수님 우리 딸내미 꼭 붙어야 됩니다. 맞네. 홍대비대. 그런 애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문준용 씨는 본인이 그걸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서 본인이 페북에 썼어요. 왜? 떳떳하니까. 니들 깔려면 까봐. 나는 떳떳해. 먼저 떡밥을 줬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봐보세요.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적어도 문준용 씨나 이 우리가 조국 장관 사건에서도 보면은 모두 우리는 절차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결과에서 끼워 넣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 할 필요가 뭐 있어. 야 물어보니까 졸업생도 된대. 솔직히 전화해서 물어봤겠어요. 아빠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경력이 풍부하셔서 좋은 인맥을 갖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서울대 그럴 수 있죠. 경제학과 출신의 네. 굉장히 그리고 대형 증권사 지점장. 지점장. 예. 출근하는데도 건물에 바로 옆이야. 그러면 나는 아빠랑 출퇴근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장난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도 조국 기준으로 파줘야죠. 이준석은 그리고 빨리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전 사퇴가 맞다고 보는데. 빼박이죠, 빼박.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20, 30대 맞습니다. 청년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그 본인을 지지했던 20, 30대 청년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의 지금 박탈감이 아마 장난이 아닐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난리 아빠 났어요. 찬스뿐 아니라 아빠 친구 찬스에
그럼요. 찬스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 이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런 애가 나와서 손꼽아야 한두 뭐 명? 공천은 시험을 보겠다는 등 토론을 배틀해서 사람을 뽑겠다는 등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 뭐 내로남불 이야기 하는데 그 뽑히신 당 대표분이 굉장한 그런 식의 특혜가 아니라 불법인 거잖아요. 예. 황대산이라는 사람이 뭐 그때 내부 지침은 뭐 졸업자도 받는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그걸로 대치기를 당했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내부 지침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이제 그 산업특례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 안 맞아. 그게 안 맞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졸업식을 생략하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미리 귀국했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스케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거 네가 친 거 맞나 이 시험.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그 의혹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 사진이 있나 엄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엔가 그 자료 화면으로 남아있더라고. 이준석이 그 TV 프로그램에 예, 자기 예. 그러니까 하버드를 사실 그 하버드의 꽃은 졸업식장이잖아요. 가족들 예, 다 예. 와가지고 남는 건 자랑해야지. 사진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는 어떻게 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이 마이스트로 과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격증 따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그 시험이 1년에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에 2번 치는 시험이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그 날짜에 못 치면 12월 달에 치는 건데 그러면 그 9월인가 이제 7월에 시작되는 그 병역 특례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이제 상반기에 있는 자격증을 꼭 쳐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졸업식을 포기하고 한국에 미리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떤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출입국 기록 까야겠네. 뭔가 좀 앞뒤 이제 정황이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에 이런 있었을 이야기죠. 시간에 어떻게 네. 시험을 쳤니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집중 당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털려요. 이준석 시작도 안 했어. 조민 씨 덜듯이 한번 털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 내로남불을 외쳐. 이건 말이 안 되는 국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같은 힘으로 겨우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이준석이 부러워서 그러냐 비아냥거리는 저쪽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김남국, 김용민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민주당스러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공정 프레임에 반성이라고 자빠졌잖아요. 반성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저쪽이 반성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역으로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반성을 먼저 하니? 그게 조국 장관 털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이 30만 부 돌파했습니다. 와. 야 대단하다 정말. 그 김호준 총수의 그 책 있잖아요. 그 30만 부 넘게 닥치고 팔린 닥치고 정치. 그 닥치고 정치 이후에 처음 30만 부 돌파한 책이에요. 우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 30만 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등등이 없던 시절로 따지면은 거의 300만 부 이상 팔린. 그렇죠. 밀리언셀러. 어. 그것도 지금 한 달 만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0만 부면은 정말 처음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6월 1일 정도가 예. 6월 처음 5일. 발매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우리 내 생일 선물로 음. 조국 장관의 책을 발매했다고. 몰랐지? 그런 깊은 기분이- 뜻이. 그러면 3주 남짓한 시간이네요. 이거는 밀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주에 10만 부씩 팔리는 거네.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뭘까? 우리 같은 사람들 알잖아.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100%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건 검찰이 농간한 거네. 정치 공작이네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난 이런 감정은 있다고 생각해. 조국 정말로 좋게 봤는데 기존에 있던 언론 말만 듣고 믿을 수 있냐? 검찰 말만 듣고 믿을 수 있냐? 조국은
뭐라고 하는지 보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미리 사과를 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쁜 건지. 민주당이 사과를 해버리면 했네 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재판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분노하고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저러고 있는데 저걸 받아준 판사 새끼는 또 뭐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의적으로 사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사과합니까? 도의적이는 사과라도 하냐고요. 이준석 계속 뻔뻔하게 페북에 글 올리면서 딸랑딸랑 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으로서 대우해주면서 도의적인 사과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초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야. 기성의 잘못된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재부하고도 싸우고 검찰과도 싸우고 잘못된 언론과도 싸우고 그거 안 하면서 연판장 돌렸을 때 경선 연기하자 따라다니는 초선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안 그래? 호로 새끼. 후레 자식? 예. 그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누가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된 것들이 몰려다니면서 뭐 일종의 패거리 정치하는 것보다는 단독이든 뭐 아니든 간에 기득권 세력들과 싸워내면서 이겨내는 걸 보여줘야 나중에 그 사람이 대선도 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그 전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뭔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웠다는 어떤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20, 30대가 정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첫 번째 결과물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냈던 초반의 그 에너지는 20, 30대 남성들한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든 안 하든 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판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앞으로 정책이 결정하는 거지 저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찍어주자. 저 사람이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주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배우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배들한테 배운 그대로 정치인은 부고만 안 나면은 유명해지는 게 짱이다. 무조건 재선이 중요하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선배들 말에 지금 귀에 꽂혀가지고 지금 양반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것 때문에 개파가 만들어지고 대선이 끝나고도 그게 개파로 고스란히 남을 거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이낙연 대표에서 이어서 젊은 초선 정치인 한 번만 짧게 한번 까고 갈게요.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린 양이라. 이 친구가 천안함 관련해서 우리 방송에 나왔던 조상우 변호사를 깠어요. 제명시키라고 페이스북에 쓴 걸 봤어요. 초선이? 초선인데 조상우 변호사 이야기는요. 최원일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게 가장 막말로 인식이 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건 났을 때 도올 김용옥 선생 교수가 했던 워딩입니다. 똥별들이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그러면 초선이 천안함 사건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벌벌벌 해가지고 공격당할까봐 같은 민주당 사람 뭐 한때 부대변인했던 사람을 제명시키라고 먼저 나서야 됩니까? 어후. 죽창 지어준 일종의 빨치산 같은 거지 그게?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비겁한 거 졸라 많아요. 새날 같은 방송도 하고 있는 거. 천안함 돌아가신 분들이나 생존 장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짓이죠. 같은 편을 패해서 제명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조선의 패기예요? 내가 너무나 어린 양이라 이름을 안 밝히게 되나 진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좀 댓글 좀 써주세요. 겁나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잘못 배우고 있어요 정치를. 최소한 내가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김용민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내부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원칙주의자에다가 약간 진돗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김남국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엄청 큰 정치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배들 몰려다니면서 연편장이나 돌리고 자빠졌고 내부적으로 조사호가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나름 공감하는 게 있다면요.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그때는 조용히 있어주면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초선이란 놈이 나서가지고 제명하라고 먼저 나서가지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용기는 없는 거지. 한만 더 그러면 진짜 이름 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